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8일이네요. 국방논평 꼭지로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사람, 미국의 공군 장관, 공군 참모총장, 우주사령관이죠. 이들 세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내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군 예산이겠죠. 국회의원들과 서너 시간 나눈 대화를 제가 들었고, 어제는 그 일부로 F-35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렸죠. 우리 현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외 부분, 그 외 부분이라고 해서 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미 공군이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회복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계획을 진행 중이다. 사실은 육군, 해군도 같은 진행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국방력은 그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들은 건 공군 이야기니까 공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 공군이.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다 추리면 좋은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주 부분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우주 부분은 또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일단 오늘 공군의 국한의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공군의 계획을 이번에 보면 향후 5개년 계획을 보면은 646대를 퇴역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246대를 들여올 예정이고, 그래서 항공 전력에서 400대가 빠지게 돼요. 5년 동안. 그 구성도 많이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마하 400대를 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도입 비용도 줄이게 되는 거고 운용 유지비를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이걸 새로운 전력을 구축하는데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부수다. 국회의원들 이해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군에.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드릴 말씀들은 다른 데서는 좀 듣기 어려운, 이게 지금 이들의 대화가 공개 세션과 비밀 세션이 있어요. 비공개 세션이. 그런데 공개 세션에서 다루는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서.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시작할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물어요. 공군 장관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새롭게 전개되는 부분이 많은데 공군이 뭘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군 장관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공군의 관점이죠. 그리고 무기 체계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팅어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을 이제 저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견착식 대공 미사일이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으로는 신궁 미사일이 있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언급한 게 이걸 언급했어요. SA-10 대공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이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던 무기체계겠죠. 자, 이게 나토권에서는 SA-10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S-300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S-300이라고 하면. 예. 이 파생이 여기서 S-300에서 S-400으로 가게 되죠. 예. S-300은 이제 미국 공군 장관이 인정한 겁니다. 훌륭한 미사일이다. 대공 미사일이고 최대 사정거리가 뭐 한 300, 400km까지 나올 거예요. 최신형은. 여기 몇 가지 미사일의 구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S-400이 되는 거죠. 예. S-400이 되면서 결국 인도도 수출되고 뭐 터키도 수출되고 그렇게 돼 있죠. 중국에도 수출되고. 여기서 장사정거리 미사일을 조금 개량을 하고 그 외에 S-300의 후반기에 개발됐던 그 단거리 미사일, 훨씬 기동성이 좋은 단거리 미사일이 합쳐져서 S-400이 된 거거든요. 그 단거리 미사일의 파생형이 러시아에서는 S-350이 됐고 우리한테 넘어와서는 우리 천궁 미사일의 뿌리가 된 그런 미사일 체계죠. 그래서 이게 미국 공군 장관이 인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제가 봤다는 것은 이들의 정확성과 사거리 부분을 미국 공군 장관이 봤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 공군 전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중국이 가진 최대 사정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이거의 발전형인 S-400이고 약 400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생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10이 이제 28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2023년부터 21대 제약을 시킨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생존성의 문제다. 일단 제공권이 확보가 안 되면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공권이 확보된 상태라고 그래도 지상 방공 무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테러리스트나 뭐 폐잔병 정도가 아닌 중국 같은 정규군을 상대해서는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로 하겠다. 이게 미국 공군의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근접 지원 전용기, 강력한 장갑을 두르고 비록 제속이지만 적을 휩쓸고 지나다니는 이런 기체의 생존성은 앞으로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일단 F-16으로 대체를 하겠다. F-16을 원하는 이유는 폭장량은 떨어지지만 일단은 공중전도 가능하다는 거, 본인 스스로 갑자기 적기가 나타나면 적기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즉 미국 공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향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공중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근접 지원 항공기라도 공중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보호 장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속도가 느린 A-10보다는 생존성이 낮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30년대에 가서는 3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F-16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기종이 대체할 것이다.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기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A10은 기체가 이제 개량 시기가 다가오면 개량을 안 하고 은퇴를 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은퇴가 되면 30mm 기관포만 아마 남게 되지 않을까, 현역으로. 예. 이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CIWS, LG에서, LIG에서 개발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골키퍼의 한국판인식인데 훨씬 개선형으로 거기에 이 기관포를 좀 쓰게 돼 있죠. 예. 아마 직수입을 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 생존성이라고 봤을 때 A10에 적용되는 이야기, 미국 공군이 A10의 생존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거, 그래서 향후 기체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거, 더 빠른 기체로.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아파치 공격 헬기, 이제 한 40년이 다 돼가는 헬기의 생존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규군 편제를 가진 상대방에 있어서는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지상 부대를 항상 의무하고 있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의 대체 항목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기에 하늘에서 호버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장점 분명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존속시키면서 항속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버전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육군은 차세대 기동 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A-10과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생존성 문제를 이어가다 보면 MQ-9 이거를 줄이겠다, 이제 은퇴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군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성 문제입니다. 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뭐 속도가 200, 300, 400km가 채 안 돼요. 최고 속도가. 그리고 스텔스성도 없습니다. 무장도 외부에 달려있죠. 예. 우리 군단급 무인기하고 거의 같은 급이에요. MQ-9이. 그래서 정규 편제를 가진 적에게는 날아다니는 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같은 이유로 해서 글로벌 호크도 최근에 은퇴가 결정이 됐죠. 예. 생존성이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아까 그 지대공 미사일들, 그 위협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호크가. 예. 고고도에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미사일 이야기를, 지대공 미사일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언급을 먼저 드렸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4대 정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1조 3천억을 들여서 한 대 자그마치 3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그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은퇴가 됐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고급 무기 체계를 고가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쇼핑을 할 때 상대방은 당장 내일 이 기종을 은퇴시킨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판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들어올 때만 해도 뭐 최고의 정찰기, 스텔스에 뭐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늘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1, 2년 후에 우리가 도입하고 온 이후에 손절했죠. 예. 그럼 우리는 이거 향후 운용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예. 생산 라인이 다 지금 끝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생존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겁니다. E3 이거가 지금 미국이 32대를 가지고 있는데 15대를 내년에 퇴역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왜 퇴역시키느냐? 기술적으로 A사 레이더도 아니다. 탐지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S400 같은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얘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400km 이상, 400km 이내로 가까이, 제게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전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일단 그거고, 고장이 워낙 많이 나서 작전 대기율이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32대인데 지금 하늘에 당장 띄울 수 있는 비행기 수는 15대 정도, 16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폭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보이는 이제 E7 이걸로 이제 갈아타겠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게 피스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4대를 도입했죠. 그래서 추가 도입 이야기가 있었죠, 작년에. 예. 그런데 피스아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잉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이렇게 이제 경쟁 입찰의 요건에 부족했다는 것이 하나예요. 예. 그리고 값이 너무 비쌌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건 뒤로 들렸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2022년 금년 초네요. SBS 보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하겠다. 우리도 레이더는 자신 있다. 그리고 기체도 훨씬 작은 기체를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 상용 기체를.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 기체를 사겠다는 겁니다. 옛날 기체보다 나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F-35 이야기를 했고, 이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입 물량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33대, 내후년에 29대 줄이면서 로키드 마틴을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락4를 가자고 하는데, 그것을 로키드 마틴이 시일을 계속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이 아직 확신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대당 가격이 약 900만 불가량 되는 것 같아요. 900만 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F-35는 계속 엔진 문제가 있었죠. 엔진 과열 문제가 있어서 그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게 ITEP 엔진인가 그래요. 그것도 이미 7조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향후 블락4하고는 무관하게 기존 도입한 기체도 제법 되기 때문에 그 기체에 이 엔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엔진 개발도 현재 지연되고 있어요. 거기 자그마치 7조 원이 들어갔어요. 예,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체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F-35라는 기체는. 그리고 F-22가 내년에 33대를 퇴역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 자체는 전체적인 숫자는 뭐 10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미국 공군 전력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미 은퇴시킨다는 이야기는 뭐 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겁니다. 33대 초기분은 퇴역이다. 예. 그래서 이걸 왜 퇴역시키느냐 이제 물었을 때 이걸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 비용이 5천만 달러가 나왔다 대당. 그럼 지금 한 줄로 하면은 600억이 좀 넘어요. 600억에서 700억 사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마 기체 자체가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배려가 안 돼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네. 일단은 공군 장관의 답변은 그렇게 됐어요. 자, 이 관련해서 우리도 F-15K의 성능 개량 이슈가 있죠. 우리가 보잉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4, 5조 원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공군에서 질급을 해가지고 개량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개량 사업을 위한 계약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예를 들면은 대당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지만 대당 700억 원이에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F-22를 왜 은퇴시키느냐. 개량 비용이 대당 600억에서 700억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군 장관이 답을 했습니다. 우리 F-15K를 개량하는데 그렇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기사에는 도입가가 기당 126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반 설비하고 뭐 훈련 설비, 정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그런 것이고 기체당 도입한 단가는 835억 원이었어요. 이때는 개량을 할 땐 저 비용을 대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거의 한 대 더 사는 꼴로 지금 달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최근에 F-35 추가 도입권 같은 걸 봤을 때 다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슈예요. 예. 자, 그리고 F-15EX를 80대
채워서 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 공군 수뇌부는 이걸 웨펀 트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일 셔틀이다라고 밀떡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 이것도 싼 비행기가 아니다. 대당 900만 불 정도 하는 비행기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몇 대를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80대를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공군 이제 수뇌부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 미래 세력의 주력 기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예, 일단은 단기간용 땜빵용이라는 거예요. 그 땜빵이 왜 땜빵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F-22는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제공 전투기고 이 역할을 F-35가 해줘야 되는데 F-35는 원래 계획된 수량만큼 미군 전력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고 또 현재 많은 이슈가 있고 또 그 기체 자체는 폭장량이 적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폭장량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하다. 단기간이라도. 그래서 F-15EX가 그 용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준비 중인 6세대 전투기와 그 다음 로급의 전투기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가 이 자리를 메꿀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대안 중에서 이게 최근에 언급됐죠. 이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비행기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400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겠다. 예. 제가 보기에 F-22를 마지막으로 도입했을 때 단가가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당. F-22 랩터가. 미국 공군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6세대 비행기, 이 그림 속에 보시는 거는 그거보다 더 비쌀 거라고. 그 말은 대량 구매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왜 공군 장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느냐. 예. 방산업체로 갈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울 것이냐. 뒤에 노란점으로 표시된 거죠. 예. 무인기들이 채울 것이다. 근데 의외로 지금 흐릿하게 아웃포커스 돼서 배경으로 멀리 보이게 돼 있죠.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슈예요. 방산업계에서. 네. 이 큰 비행기들은 사람이 타는 비행기들은 당연히 로키드 마틴 아니면 보잉, 옛날에 노드로 그루만도 했지만 지금은 뭐 별로 비행기는 잘 안 하고 있죠. 그 두 업체가 다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무인기로 되게 되면은 시장이 다원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미 공군이 제가 이걸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생산, 운용 이걸 각각 다른 회사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기존의 주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방산업체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예,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없는 상황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데 장관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계획을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사실은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 무인기 부분에서 최선두를 달렸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위에 X-47이라고 해군에서 개발되던 기체예요. 예. 무인으로 항모에 그냥 지상 활주로도 아니고 항모 저 바다에 있으니까 이렇게 롤링이 있고 뭐 이렇게 앞뒤 좌우로 흔들리고 있죠. 높낮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 무인으로 이착함을 성공했던 기종이에요. X-47이라고. 그래서 노드로 그루만 기체였어요, 당시에. 예. 그리고 밑에는 공군에서 개발되던 기체였어요. 98년에서 03년도까지. 예. 그래서 보잉이 개발하고 있었던 기체였어요. 예. 그 당시 세상에서 2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력화가 됐습니까? 전력화 안 됐습니다. 예.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죽인 그런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J-UCAS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린 두 기체 있죠. 예. 이것들을 개발해서 2010년까지 통합 기체를 하나를 개발하자. 그래서 공군에도 쓰고 해군에도 쓰고 그렇게 하자. 라는 계획이 나왔죠. 그런데 2006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 중단된 이유가 업계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유인기가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덜 팔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 공군 장관이 침을 삼켜가면서까지 눈치를 보면서 그렇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업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전력 격차가 더 이상 줄어드는 걸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F-35 구매 수량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F-35의 블록 4를 로키드 마틴이 시간을 못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매 수량을 줄인다. 예. 못 맞추면 나중에 안 사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공개 석상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 그만큼 미국은 미국 공군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무인기를 되살려서 하겠다는 건데 지난 20년 사이에 수많은 나라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도 저 정도 되는 무인기를 개발한 거예요. 네. 혼자서 무인 이착륙은 당연한 것이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인 전투기 조종사랑 AI 인공지능 조종사랑 시뮬레이터 상으로 공중전을 벌였어요. 예, 거기에는 신참 조종사도 있었고 경력이 몇 년 된 노련한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10대 1로 AI 조종사가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껏 그 무인기, 스텔스형 무인기를 개발해 놓고 MQ-25 스팅레이 이런 비행기를 해군 항모용에 공중 급여기를 쓴다고 한 기당 2,400억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2024년 항모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미국이 중국한테 격차를 허용한 이유입니다. 기술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개선을 시키겠다는 거죠. 공군 전력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것이고 업체 등 기타의 문제들은 후순위로 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거기에 F-35 이야기가 같이 묻어 있어요. 기준을 다 제시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와 지금 나오는 이거는 공개 석상에서는 언급을 안 됐어요. 지금 이게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F-36 하이 로급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인기 이게 미국의 30년대의 중추 전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F-16도 30년대 되면 은퇴예요. A-10도 은퇴죠. F-15 EX도 80대까지만 산다는 것이죠. 이들 전력이 구축될 때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재편된다는 거예요. 자, 6세대 전투기, F-36 그리고 무인기 이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F-35도 기존의 조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냉정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36 같은 경우는 저비용의 신속 개발이에요. 예전에 F-16을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 같이 경쟁했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되살린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성 4.5세대에서 5세대급 그간 또 20년 이상에 걸쳐서 스텔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스텔스 기술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초창기 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F-22용 엔진을 탄다. 정확하게 로급입니다. 6세대급이 6세대 전투기 앞서 보셨던 사진이 하이급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중추로 해서 무인기와 더불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핵심 세력으로. 그래야만 중국과의 격차, 중국에 있어서의 공중전에 있어서의 우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공군이 미래 전력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만은 우리 공군이 준비해온 부분이 상당히 겹쳐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 그간 지난 한 10년, 20년간 많은 격차를 허용했구나. 심지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것을 통해서 30년 초라고 분명히 미국 공군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F-36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것은 30년까지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즉 그것은 우리 KF-21 4.5세대, 5세대, 6세대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6세대로 옮겨가는 시점이 빨라지겠다. 전 세계가
6세대 경쟁에 바로 뛰어들겠구나. 그래서 미국 공군 장관의 그 발언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 없으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다 자극하게 되니까요.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